자, 오늘은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산 관리를 왜 해야 되냐면은 이제 수명이 점차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뭐 82세까지 산다고 쳐도 앞으로는 100세 살 건지 아니면 뭐 200세까지 살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평생 영구적으로 산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자산을 국채에다 넣어놓으면 좋겠지만 국채에 넣어놓으면 물가 상승률 생각해 보면 거의 남는 게 없고, 세금 내고 나면 그러다 보면 결국 바닥이 나기 때문에 주식하고 보험하고 채권하고 적절히 섞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또 어떻게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함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고려를 해야 돼서 경기하고 투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기본적인 개념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실제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고 어떻게 포트폴리오 비중 변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건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뭐 삼성전자니 뭐 테슬라니 이런 주식을 안 해도 그냥 주가 지수, 예를 들면 코스피 200이나 뭐 S&P 500 이런 데 주가 지수에 투자를 해도 되니까, 그거보다 종목 하나 고르는 것보다 이 자산 배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일단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할 건데, 먼저 경기와 금리에서 경기는 순환을 해. 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아무리 추워도 결국은 봄이 오고, 또 아무리 더워도 결국은 가을이 오기 때문에 경기도 순환을 한다고. 장사가 잘 되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치약이 잘 팔린다 그러면 치약 공장을 더 지어서 치약을 많이 생산할 거고, 치약 생산이 너무 많다 수요보다 그러면 안 팔릴 거니까 당연히 점차 그 설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지만 인구가 늘어가지고 그 공급만큼 수요가 늘 때까지는 사람들이 뭐 투자를 안 할 거니까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돈을 안 빌릴 테니까. 그래서 호경기가 되면 금리는 오르고, 금리가 올라서 뭐 다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은 너무 또 공급이 많아가지고 불경기가 되고 그럼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건데,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를 잘 봐서 거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갖다가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간단해. 그러니까 수익률을 비교를 하면은 돈 벌려면 뭘 해야 돼? 질문. 대답을 해봐.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부자가 돼? 돈 벌려면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래야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쉬워. 세계 제 1등 부자가 누구야? 몰라? 빌 게이츠. 2등이 누구야? 몰라? 세계 10대 부자 보면은 다 사업한 사람들이야. 유일하게 S&P 지수에서 10대 탑 10 안에 드는 회사 중에 사업 안 하는 회사가 단 하나인데 그게 버크셔 해더웨이고, 거긴 투자 회사야. 간접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해야 된다고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요즘에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사업 내가 할 만한 능력이 있냐, 그게 첫 번째 문제일 거고, 두 번째는 어, 리스크가 또 크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도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하는 게 버크셔 해더웨이처럼 투자를 하면 돼.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치약 장사를 한다 그러면 치약을 만들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겠지. 그럼 그 돈을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기계도 사야 되고, 원료도 사야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인데, 그 돈을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요즘은 규모가 크니까 내가 다 못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동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자본금을 모으고, 그 자본금이 부족하면은 은행에서 또 빌리지. 그게 채권이지. 그리고 부동산을 사도 되지만 빌려서 해도 되지. 그래서
부동산도 빌리는데 그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안전할까? 은행, 부동산 주인, 그리고 동업자. 셋 중에 누가 제일 안전할까? 은행이 제일 안전하지. 그러니까 돈을 제일 먼저 가져가는 사람은 은행이야. 그러니까 채권이 제일 안전하고 수익률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부동산 주인이지. 그 사람도 일종의 보증금 같은 거를 일단 받고 어느 정도는 보증이 되지. 쫓아내면 되니까 안 내면 그동안. 그리고 주식 투자한 사람은 동업자랑 똑같지. 이자 주고 임대료 주고 월급 주고 나머지 가지고서 그 나눠 갖기 때문에 남으면 많이 남는데 모자라면 적자가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수익률은 항상 단기 채권이 제일 낮고 그다음 장기 채권, 임대 수익, 주식 수익, 주식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돼. 제일 못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야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그래서 수익률은 항상 여기 나온 것처럼 단기 채권, 장기 채권, 임대 수익, 주식 수익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정상이야. 만약 이렇지 않다면은 포트폴리오 변경을 해야 돼. 자, 어제 지난주 기준해 가지고 채권 금리를 내가 찾아보니까 단기 채권 금리는 1.25%였고 장기는 2.73%였으니까 장기가 더 높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이야. 그리고 서울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 찾아보니까 4.6%더 높지. 이것도 정상. 코스피 수익률은 어떻게 찾냐면은 그 통계에 매년 매월별로 나오는데 지금 1월 달 통계 코시스 KR 여기 가서 찾아보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그러니까 퍼가 주가 수익 비율인데 퍼가 12.7이었고 그거 역수가 주식 수익률이니까 그걸로 따지면 7.8%가 된다고. 그러니까 주식 수익률이 제일 높았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적으로 그냥 하면 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밸런싱을 하냐? 지금 자산 배분은 이렇게 하면 돼. 단기, 장기, 임대, 주식 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다 더해서 그러면 17.56이 되니까 그걸 가중평균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 같은 경우는 1.25 나누기 17.56으로 해주면 6%가 되고 장기는 15%, 부동산 25%, 주식은 54%가 된다고. 그러니까 주식 예를 들어서 이 장기 수익률이 3%가 아니고 23%다. 그러면 이게 23이니까 이거보다 더 높잖아, 주식보다. 그러니까 이 장기 채권을 더 많이 사야 되지,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은 편하고 여기에 추가로 내가 고려한 거는 물가 상승률인데 지금 물가 연동체 같은 경우는 표면 수익률이 1.13%야. 근데 물가 연동 부분이 1.6%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주식 수익률은 매년 물가만큼 오른다고 봐야 정상이니까 1.6%를 더했어. 그래서 주식 수익률은 7.86이 아니고 9.46으로 본 거고 임대 수익률은 실제로는 받는 돈이 4.6%니까 거기서 월세에서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중개수수료도 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빼줘야 되는데 그게 한 1.6%라고 보면 그냥 4.6%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산 분배 이렇게 해주면 되고 만약 이런 예시가 단기 채권, 장기 채권, 임대 수익, 주식 수익률 이 패턴이 벗어나면은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금 본위제가 깨진 74년 이후로 금리 역전된 적이 5번 있었고 부동산이나 주식 버블이 있었던 적이 7번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2019년이 최근 거였는데 그때는 단기 이자율이 1.62 3%였고 장기가 오히려 이거보다 더 낮았어. 1.16, 19. 그러니까 0.01% 정도가 높았지, 단기가. 이럴 때는 불황이 온다고. 그래서 평균 22개월 후에 불황이 왔는데 2007년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고 2019년 같은 경우는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왔어. 3월 달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에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이렇게 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은 불황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정책적으로 정하는데 장기 금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도 장기 채권은 어떤 거를 하냐면은 시설 투자인데 공장을 짓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이럴 때 빌리고,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당장 뭐 월급 주거나 올려줄 그 돈을 빌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시장 금리니까 장기 투자를 안 한다는 거고, 장기 투자 안 한다는 거는 시장이 지금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다는 거지. 그럼 결국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금리 역전이 되면 무조건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단기 채권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버블이 있었던 적이 7번 있었는데, 최근 게 1999년 닷컴 버블 때, 그때 얼마였냐면은 퍼가 90까지 올랐어. 퍼가 90이면은 그 90분의 1이 수익률이니까 1.1%가 된다고. 그러면 장기 수익률이 그때 1999년도에 6.5%였는데 주식 수익률이 1.1%면은 주가가 지금 6배 이상 더 올랐다는 얘기지. 장기 채권보다 주가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6분의 1밖에 안 됐으니까. 이러면 당연히 주식이 6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데, 그때 실제로 10분의 1로 떨어졌어. 왜냐하면은 주식 수익률은 장기 채권 수익률하고 같은 게 아니고 이거보다 물가 상승률만큼 더 높아야 되니까 10분의 1 정도, 한 8분의 1 정도 떨어지면 정상이지. 어쨌든 부동산 버블 같은 경우는 2009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 이때 뭐 왕창 돈을 뭐 소득 없는 사람까지 막 빌려주는 바람에 왕창 올랐고, 그래서 이때도 장기 투자 수익률보다 임대 수익률이 더 낮아졌다고. 그 전에는 1929년 대공황 때도 이랬고, 1989년 일본 버블 때도 이랬고, 그때는 퍼가 80까지 올랐어.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퍼가 90이 연말이었는데 실제로 120까지도 올랐어, 연중에는.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요거만 주의하면, 그리고 주식에다가 80% 이상을 두면 죽을 때까지 평생 뭐 영구적으로 산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자,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주식 사는 거는 간단해. 자본 수익률이 15% 이상인 걸 사면 돼. 왜 15%인 줄 알아? 몰라.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이, 평균 자본 수익률이 ROE가 15%야. 그러니까 15% 이하라면 차라리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게 낫지. 굳이 신경 써가면서 주식을 고를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저번에 보여준 적 있지? 5년에서 10년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5년이면, 여기 보면 5년, 이건 5년이잖아. 1년부터 5년까지. 이러면 전체 현금 흐름의 55%가 5년 중에 들어온 거로 나오고, 10년으로 하면은 여기까지 해서 92%가 나온다고. 15년 하면 99%인데 15년으로 하는 건 좀 많고, 현금 흐름이 10년까지만 적당하면 해도 돼. 그러니까 10년 현금 흐름이 뭐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 92%가 되는 거니까 한 10%만 싸도 투자해도 되고, 이게 만약 5년이다 그러면은 반값 정도가 돼야 되겠지. 55%밖에 해결이 안 되니까 5년 안에는. 그리고 단기 같은 경우는 15%그 PBR이 1이면 ROE하고 PER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단기는 15% 이상이 돼야 되고 장기는 1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걸 보면 돼. 자본 수익률은 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거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자본을 갖다가 PBR이 1이면 자본만큼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PBR이 1이 아닌 경우가 많지. 예를 들어서 어디야? 보험회사 동양생명보험 같은 경우 PBR이 0.3인가 그렇고, 애플 같은 경우 PBR이 지금 5인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 0.3하고 5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0.3은 우리가 자본보다 3분의 1 값에 주식을 사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는 PBR이 만약 5라면 자본보다 5배를 주고 사는 거니까
우리가 따지는 거는 자본 수익률이 높으냐 낮으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주가가 내가 살 때하고 팔 때 그게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중요한데 이런 경우는 주가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영구 보유 가능 주식을 사는 게 좋아.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이 15% 이하인 걸 사서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지. 그 예시를 어떻게 보냐면 증가율이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이 10%인 경우랑 20%인 경우를 한 경우는 법인세 11%로 매년 세금 내고 재투자하는 경우를 했고 또 하나는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10년 후에 22%로 왜냐하면 그때는 2억이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10년 동안 놓았으니까 세율이 높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인 경우는 자본 수익률이 10%인 경우는 1.2배 정도였고 그 매년 안 내고 10년 차에 내는 경우가 그리고 자본 수익률이 20%인 경우는 10년 후가 거의 2배 이상이 됐어. 그거는 어디에 돼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10%로 올랐을 때 이거는 매년 그대로 10%씩 오르는 거로 하고 10년 차에 22% 세금 낸 거고 이거는 매년 11%씩 그냥 세금 내고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12%였고 그리고 10년 후에 냈을 때는 14%였는데 이게 만약 수익률 자본 수익률이 20%였다면 이게 거의 2배가 되지. 15%하고 33%가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본 수익률이 높은 거를 골라서 오랫동안 안 팔고 가장 좋은 건 영구 보유하는 게 제일 좋아. 그게 가장 효과적인 거고 이 중간에 뭐랄까 트레이드오프를 좀 한다면 매년 예를 들어서 4% 내가 어, 뭐 100만 원이 있다. 아니 100만 원보다 뭐 100억이 있다. 그리고 매년 4억씩 찾는다 그러면 4억만큼씩 찾으면 4억에 대해서 앞에 2억까지는 11%를 낼 거고 뒤에 2억에 대해서는 22%를 내는데 그런 형태로 가면은 훨씬 더 효과가 크지. 그러니까 적게 내는 법인세도 가져가면서 나머지 96%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 리츠나 실물인데 한국엔 좋은 리츠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실물로 했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리츠도 좋은 게 많은데 그걸 가지고 따지면 되는데 수익률, 리츠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만 따지는 게 아니고 자본 수익률도 따져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츠 배당 요즘 올해 산 것 중에 배당 수익률이 6%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배당만 나오는 게 아니고 리츠 가격 자체가 오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자본 수익률도 발생하니까 어, 이 배당 수익률은 또 매년 물가만큼 월세가 오를 거니까 수익도 늘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수익률은 시가 배당 수익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지. 지금 5%였다 그러면 내년에는 뭐 한 10%가 물가가 만약 10%가 올랐다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7%가 올랐으니까 그러면 5.5%가 되겠지. 올해 5%가 내년 5.5%가 되겠지.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은 세금 효과가 있는데 이중과세를 회피해. 그러니까 리츠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안 낸다고. 그냥 개인한테 다 나눠주고 개인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안 내. 그래서 그런 점도 좋고 자본소득세 같은 경우는 반만 내고 원금 반환 같은 경우 세금이 아예 없고 그러니까 리츠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게 다 세금 내는 게 아니고 그중에 자본 수익이 반이었다 그러면 50만 원에 대해서는 반값만 내니까 25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고 그리고 50만 원에 대해서만 배당 수익률을 내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가 원금이 있었다면 원금만큼은 또 세금을 안 내지. 그래서 현금 흐름이 100이라고 해도 실제로 세금 내는 거는 75 이하가 될 확률이 높아.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리츠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실물을 하는 게 좋은데 원래 수익률은 임차료에서 비용 뺀 거. 그러니까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에서 예를 들면 세금 100만 원, 뭐 저기 부동산 수수료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떼면 뭐 1,000만 원에 대해서 수익률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4.6%였고 아까 대충 4.59%였고 그랬었고 비용 고려하면은 뭐 아까 얘기한 뭐 중개 수수료나 세금 뭐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은 3% 내외가 될 텐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가 인상률이 뭐 10%였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가 오르니까 4.6%가 아니고 4.2%가 되겠지.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뭐 적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대부분 계산할 때는 그냥 물가가 오르니까 그만큼 월세도 오를 거니까 공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요가 충분한 곳이라면, 예를 들면 뭐 강남이나 분당 같은 데가 될 거고, 그렇다면은 뭐 그냥 그대로 임차로 받은 걸 그대로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채권은 최소 5년 현금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채권은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올랐다고 그래서 이자를 더 준 것도 아니고, 이자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자를 깎아서 주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채권 좋은 점은 딱 투자를 하면 얼마 현금이 들어오는지, 특히 국채 같은 경우는 원금까지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회사채 같은 경우는 회사 뭐가 망하지 않는다면 들어온다고 보면 될 거고. 근데 5년 이상 같은 경우는 물가 연동치를 하는 게 좋아. 물가가 어떻게 될지 그걸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5년 이상 장기 투자는 물가 연동치를 하는 게 좋고, 단기 투자는 뭐 물가 연동치를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그리고 수익률이 역전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기 채권 수익률이 장기 채권보다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이 정부 고시 이율보다 시장이 더 낮다 그러면은 그건 불경기니까 빨리 팔아야 돼. 그래서 그냥 추천할 만한 거는 예금을 그냥 5년짜리를 드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주식이 만약 폭락했다 그러면은 다시 회복이 되는데, 물론 그게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지. IMF 때도 1년 정도 걸렸고, 최근 언제였어? 코로나 때도 뭐 1년 이내에 회복이 됐고, 그 전에 2008년 서프라임 위기 때도 뭐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이게 안 좋을 때는 뭐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예금을 갖다가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4년 만기, 5년 만기짜리 이렇게 해놓고 1년 후에 만기가 됐을 때 주가가 올랐으면 그냥 다시 5년짜리를 하면 만기가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다시 또 생기지. 그리고 필요한 돈은 예금에서 찾는 게 아니고, 예금은 다시 돌리고 5년짜리로 주식에서 뭐 그만큼 찾으면 되겠지. 그러다가 주가가 떨어졌다, 작년 말에 비해서. 그러면 주식은 그대로 놔두고 그때 팔면 손해니까 예금을 찾아 쓰고, 그렇게 찾아 쓰다 보면 5년째 것까지 될 때까지 아마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전에도 만약 회복이 됐다 그러면 다시 예금은 5년짜리로 다시 만들어 놓고 주식에서 이제 그만큼 찾아 쓰면은 문제가 없을 거야. 그리고 5년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물가 연동치로 하면 되고, 부동산이나 리츠, 주식 이런 형태로 놔두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주가 퍼가 너무 높으면 그러면 떨어질 게 확실하니까 주식 비중 줄여야 되고, 그래서 단기 채권으로 가야 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임대 수익률이 장기 채권보다 더 낮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보통 우리가 부동산 살 때 빌려가지고 모기지를 받아가지고 사는데, 모기지 이율이 부동산 임대 수익률보다 더 높다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할 사람들이 없겠지. 그럼 부동산 값이 너무 높다는 거고, 그럼 떨어진다는 거고. 내가 그래서 이번에도 토론토나 밴쿠버에 이게 너무 높아서 부동산 살 사람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데보다는 지금 정상적인 수준, 오타와나 뭐 몬트리올도 거기 못지않게 인구나 뭐 행정 수도니까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쪽을 투자를 하는 거고, 미국 금리 시장 역전됐던 거 어떻게 됐는지 이건 프레드라는 이 사이트, 여기에 가면은 나오니까 이건 한번 보면 되고. 일단 지금까지 해서 설명은 다 끝났는데 질문 있으면 해. 없는데? 질문 없어? 음. 그럼 일단 끝내고